예, 토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최저임금 문제로 들어갈 텐데요. 저한테 뭐 바로 이제 연락이 온 게 있는데 온라인상에서는 지금 굉장히 좀 논란이 있다고 하는데 김성태 예. 원내대표님 말씀 때문에 말씀하십시오. 그 광주 50대 최저임금 때문에 자살했다라는 것은 가짜 뉴스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어서 이건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체가 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서 뭐 이미 한국경제신문에 기사가 됐네요. 예, 근데 뭐 또 다른 데서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저도 완전히 가짜 뉴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너무나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문제는 이미 근데 인용을 할 때는 정확히 확인을 하고 해야죠. 이거는 지금도 한국경제신문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기사가 삭제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그 매체들마다 다른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면 또 확인하는 절차가 그 뒤로 그것이 예. 가짜 뉴스라고 한국경제 보도가 잘못됐다는 게 여러 군데서 나왔죠.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 논란이 있다라는 것을 일단 좀 전달을 좀 해드리고요. 그 논란 또 완전히 얘기 안 하고 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광고 넘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기를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 가운데 몇 분께서 오늘 꼭 좀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 하셔서 그 내용을 들으시면 아마 다음 토론이 보다 좀 원활하게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어느 분께서 먼저 예, 너무 길진 않게 본인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고용 쇼크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노동만 여직게 있는 줄 알았거든요. 예. 저는 을지로 이가에서 외식업을 한 14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1만 원대 너무 이런 것도 같고 지금 답이 안 나옵니다. 아무리 제가 14년을 했지만 여지껏 제가 고민도 많이 했지만 그리고 근로시간 단축 외식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 근로시간 단축은 그리고 지금 식자재 세금 다 올라 임대료도 저는 5% 1년에 한 번씩 걔도 올려주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은 최저임금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재료값이나 뭐나 다 올랐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나라에서 정해놓은 식대 3만 원 김영란법. 김영란법. 예. 그리고 지금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임대료 커피점들이 지금 다 임대료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올려놓고 못 버티고 지금 다 나가는 상태거든요. 시내는 다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얘기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이나 이런 내가 대기업 외식업 오히려 이게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뭐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자기들이 못 견디어서 나간다. 그래서 지금 식당업을 하고 계신 분께서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이쪽에서 이번에 듣도록 하죠. 우선 좀 마이크 가까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PC방을 지금 한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 PC방 쪽에 있는 서울에서 PC방 하고 있는 이천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뭐 제 아들이 생일인데 거기에 이제 가족과 함께 못 하고서 이렇게 자영업은 이렇게 좀 힘들게끔 이렇게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제가 98년도에 27세에 직장 생활하다가 IMF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서 PC방 요금 1시간에 1,000원을 요금을 받고서 지금 현재까지 약 20년 가까이 됐는데도 지금도 PC방 요금은 1시간에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이제 대기업이나 게임사 같은 경우가 이 1,000원을 저희가 받으면은 300원씩을 다시 가져가는 구조로 됩니다. 떼갑니까 거기서? 네네. 그리고 또 게임사는 PC 게임 쪽이 아닌 뭐 해외에 진출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관리나 그런 거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그 시장이 좀 축소가 되고 과당 경쟁이 발생을 하고 또 그런 걸로 인해서 가격을 좀 같이 좀 맞추자 그렇게 했을 때는 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이제 단합으로 또 문제가 됩니다. 담합으로. 네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일반 근로자하고는 다르게 이제 주 84시간을 근무합니다. 주 84시간을 근무하는 환경에서도 노동자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부가 있어서 좀 보호를 해줄 수 있지만
자영업자는 전혀 그런 체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정부에서 지금 현재 15만 원 정도의 이제 일자리 안정자금을 뭐 지원해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걸 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데들은 먼저 이제 받은 곳들은 보니까 비용이 더 많이 산출이 돼 가지고 폭탄 돌리기다 조심해라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말씀이어서 여기 나와 계신 분들께서도 좀 많이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지원금 문제만 해도 그게 현장에서 어떻게 통하고 있는가 하는 지금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제 참 PC방 20년 하면서 그 1시간에 근데 제가 좀 다음 논점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거 약속한 대로 가는 겁니다. 최저임금 문제가 여전히 뭐 크게 논란이고 그래서 그것이 과연 최저임금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지금 문 닫고 이런 상황이 원래 업계 구조가 어떤 한계에 부딪혀서 이런 것이냐 과당 경쟁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얘기 진단 및 뭐 분석이랄까요?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이 소득주도 성장이 긍정이든 부정이든 짧은 시간 내에 정책 효과를 이렇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이제 이 근본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한꺼번에 다 나오는 거냐 이런 시각을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나 또 집권당 민주당에서는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까지도 이 PC방 업계 하신 분이나 또 앞에 계시는 우리 여성분은 지금 17년 동안 을지로에서 예식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 정도였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1년 만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이 경제 정책을 가지고 한마디로 이 경제를 작동을 시켰는데 이게 결론은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이런 소득 감소가 일어나니까 예식업 밖에 가서 예식이 줄어드는 겁니다. 또 당연히 PC방에서 일하는 혼자서 감당이 안 되는 게 일하는 사람 최저임금 오르니까 최저임금 부담 늘어나니까 그만큼 어려워진 거예요. 이런 것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면서 뭐 최저임금 문제 이것 때문에 아니다. 저는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이건 스텝 바이 스텝 점진적인 임금 인상이 이어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십시오. 결론은 최저임금 인상에서 한 15만 원 정도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나왔어요. 그렇지만 가령 10명이 일하던 자리에 업주는 3명을 내보내고 7명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7명의 또 노동 강도는 더 세워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최저임금의 정책적인 효과라는 게 이게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1만 원 공약을 걸었지만은 대통령 대선 공약대로 그대로 가버리면 나라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속도 조절을 해서 시장을 이렇게 움직였다면은 오늘 이렇게 되지는 않죠. 말씀하시죠. 그 이제 우리 김성태 대표께서는 아무튼 정부 여당이 잘못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자꾸 그러시는데 저는 구조적인 문제를 봐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자영업 비중이 21%입니다. OECD가 10%거든요. 그렇죠. 지금 치킨집이 전국에 4만 개고요. 그다음에 또 뭡니까 저 커피숍이 10만 개입니다. 지금 이게 너무나 많고 그다음에 또 최근에는 지금 온라인 거래 요즘 여기 계시는 우리 젊은 그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거의 온라인으로 요즘 쇼핑해서 작년 대비해서 그쪽 시장이 한 23%가 늘었습니다. 1년 사이에. 이런 구조적인 원인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자영업이 하시는 분들이 580만 명인데 430만 명은 1인입니다. 자기가 고용을 두지 않고 혼자서 일하는 분들이 430만 명, 150만 명이 고용을 뒀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 이후로 통계를 보면 고용을 둔 자영업에서는 오히려 고용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영업 문제도 정부가 이렇게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
우선 이 1인 고용, 1인 자영업은 사실 여기는 그냥 임금 근로자와 똑같이 해서 여러 가지 그 사회의 어떤 복지 혜택을 주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는 그런 결론까지도 저희가 도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너무 이렇게 그 과당 경쟁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데다가 아까 말한 온라인 그 거래처럼 계속 그런 쪽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줘 보십시오. 그 1인 고용원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결국은 이건 사회복지 체제 속에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해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영업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를 분명히 보고 대안을 찾아가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현실을 좀 보면서 문제 해결을 해야지 무조건 어떤 단편적인 문제 하나를 가지고 그 비판만 해가지고 이게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잠깐만요. 예, 김관영 의원께 먼저 드리고 나중에 드릴게요. 저 반문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참 통계가 이제 오류에 좀 자기한테 이제 유리한 통계들을 사실은 좀 인용을 하기가 쉽습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들은 오히려 그쪽은 고용이 좀 늘어났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사실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자영업자 전체의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또 늘어났기 때문에 또 절대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요. 금방 우리 홍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의 구조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자영업자 비중이 어느 날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이게 매년 조금씩 늘어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긴밀하게 거무줄처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서로 조정하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최저임금 인상은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문제였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께 2018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데 이어서 19년이 10.9%로 잠정적으로 결정되었을 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었을 때 예. 정말 경제는 심리인데 2년 연속 두 자릿수의 최저임금 인상은 너무나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조금 유보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재심의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고용노동부에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분명히 큰 고용 쇼크로 온 것은 맞다라는 점을 저희가 인정 안 할 수가 없고요. 저희 우리 현장을 제가 뭐 주말마다 가지 않습니까? 지역구에 가면은 사람 10명 고용하던 사람이 최저임금 인상되니까 9명 고용하고 내년에 더 인상되면 난 한 명 더 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 경제학의 ABC가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보다 강제적으로 더 높은 가격을 반드시 지급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실업자가 그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당연히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피고용자를 둔 자영업의 고용률이 늘었다는 건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아까 홍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상식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맞지는 않지만 예. 어쨌든 이제 통계적으로 그런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예를 들면은 근로 시간이 단축됐기 때문에 근로 시간이 각 근로자들이 그동안 예를 들면 일주에 예. 65시간 일하시던 분들이 이제 52시간이 앞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건 분들 아직 적용은 안 되고 있어요. 적용은 아직은 안 됐습니다. 안 하고 예. 있습니다. 아직 적용이 안 됐는데요. 22년부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희한하게 지금 300인 이상이 이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시장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것이 현실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미리부터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네. 지금 그게 홍 굉장히 대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좀 한 말씀만 더 저도 좀 이야기 좀 합시다. 이제 뭐 큰 시민께 당이라고 드리고 큰 당만 그다음에 하니까. 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제 소득주도 성장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임금주도 성장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이야기한 거는 많은 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자영업 비중이 선진국의 2~3배가 되고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저소득, 중소상공인들의 소득도 소득 대책도 강력하게 병행 추진해야 된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인 거예요. 예. 지금 중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갑질 경제거든요. 저 벤처기업들 신기술 개발하면 기술 탈취하고 선진국은 돈 주고 비싸게 돈 주고 사가는데 탈취하고 시장 개척해놓으면 시장 잠식해버리고 그다음에 원가 후려치고 그다음에 높은 임대료 감당 안 되고 그다음에 과당 경쟁으로 매출 감소되고 그래서 중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이미 너무 힘든 상태에 있었는데 최저임금마저 오른 겁니다. 현실은 그렇다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금 최저임금 인상 총액이 한 7조 정도가 되는데 3조를 일자리 안정기금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까 어떤 이제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4대 보험 가입을 전제로 하다 보니까 지금 임시직 고용하면서 4대 보험 다 감당하면서 일자리 안정기금, 안정자금 받아쓰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빚종 개살구다 이런 말씀을 저도 지역구에서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4대 보험 가입이 원칙이지만은 4대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프로세스하고 예.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그 충격을 완화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은 좀 구별해서 하는 그런 노력을 정부에서 검토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중소자영업자들이 좀 숨통을 틔우려면은 지금 대기업 갑질이나 건물주 갑질이나 또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이런 것을 강력하게 억제해서 갑질 경제에서 생태계를 공정 경제로 바꾸는 그런 강력한 경제 민주화 조치가 병행 추진돼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에서 한다고는 하지만은 굉장히 더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 경우가 지금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항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편의점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 명당 한 46개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한 2배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네. 76개. 근데 본사들은 아무런 손해를 안 봐요. 위약금 저 수수료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입이 쉬워서 편의점 만들었다가 뭐 이것저것 다 뺏기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니까 그만두고 싶어도 5년 계약해서 사전에 그만두려면 위약금 물어야 되니까 5천만 원에서 1억 물어야 되니까 그만두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저는 일본에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본은 최저 수입 보장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을 하는데 한 46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내가 물어보니까 460만 원 정도 최저 소득이 보장이 안 되면 본사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편의점주의 소득을 보장하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렇게 하니까 과당 출점을 안 하는 겁니다. 예. 이것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제도들 우리도 도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어쩔 수 없이 폐업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 한시적으로라도 위약금 좀 해지시켜 줘서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5년 동안 빚지고 사업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식업체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외식업체들은 이제 브랜드 수수료도 문제지만은 물류를 시장 가격보다 높게 덮어 씌운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면 뭐 치즈는 시장 가격 2배, 뭐 단무지는 10배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구매 협동조합 같은 걸 만들어주면 훨씬 알겠습니다. 쉬운데 예. 이런 것들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김관영 대표께서는 소득주도 성장에 뭐 최저임금 말고 할 게 없다고 하는데 할 게 무진장 많습니다. 왜 없습니까? 예. 지금 그걸 알겠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안 하고 대부분 국회에서 지금 제도 개선이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금방 자, 말씀하신 잠깐만요. 그 중에 잠깐만. 심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대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세 개 축을 얘기합니다.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예. 대부분 공정 경제에 들어가는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방향 맞습니다. 예. 네, 맞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그 말에 국한해서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자, 있다는 제가- 말씀을 어떻게 드리는 소득주도 겁니다. 성장 제가 따로 이제 공정 경제 아까 따로 우리 혁신 홍준표 성장 따로 알겠습니다. 이게 밀도 있게 자, 결합이 이 돼야 되는 팩트 거지. 다시 확인합시다. 김성태 원내대표께서는 이걸 꼭 보여주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왜냐하면은 아까도
국가재정 54조 원 투입해서 일자리 5천 개 만들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홍영표 대표는 42조도 하는데 결국은 제가 아까 팩트 체크를 통해서 확인해 드렸고 지금도 지금 현재 통계청 지난 7월달에 고용동향이 발표를 이 내용을 보면은 이미 임금 근로자 실질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일시적이고 임시 일용직 근로자들은 이미 대폭 감소하고 있다는 이 내용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소득주도 성장에 지금 현재 결정적인 이 최저임금 인상 적용으로서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의 수혜를 받았으면은 전체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가계소득도 늘어나고 일자리도 이렇게 늘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 통계만 가지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만 말씀. 아니 저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것은 사실 안 가져오셨네요. 그리고 이 지금 도소매 숙박업 취업자 같은 경우는 14개월째 연속 감소하고 있어요. 아까 또 홍 대표님께서 지금 한국경제에서 최저임금 부담으로 해서 해고당하고 자살에 이랬다는 것은 이미 취재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다 보니까 경찰 쪽에서 모르고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한국경제청은 이 기사를 수정하지 않고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삭제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유족들의 2차 피해를 걱정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한국경제청 입장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취재를 통해서 이 기사를 썼다는 게 한국경제의 입장입니다. 그걸 가짜 뉴스로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반대되는 기사가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아니 팩트는 자 이렇게 그건 하죠. 지나가고 지금 저 판에 대해서 아까 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시 꺼내 볼까요, 그러면? 이게 좀 이거 보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고용 동향을 할 때는요 상시직, 임시직, 일용직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상시직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죠. 이거는 27만 개가 늘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자, 아니 그러니까 아십니까? 그리고 말씀만 그다음에 도소매 음식은요. 그러니까 특히 음식 숙박업은 10년 동안에 90%가 망합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갑자기 이게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장기간 이 지금 자영업 문제는 구조적인 원인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이고 그런 것들이 지금 그냥 지속되고 있을 뿐이지.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최저임금 때문에 갑자기 나빠졌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지금 최저임금 때문에 좋은 일자리, 상시직은 27만 개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건 알고 계십니까? 자, 제가 이제 거기에 말씀을 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하고 3일 만에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정규 재료를 선언해요. 공공 부분에. 그러니까 최저임금과 비정규 재료를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하는데 인천공항공사가 그 많은 협력 회사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협력 회사가 한 200개 가까이 됐어요. 이 협력 회사들이 최종적으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라는 이름으로 다시 그분들이 자회사 소속 구성원들이 됩니다. 그게 이제 정규직 개념이었어요. 엄격하게 그분들은 이미 인천공항공사의 협력회사지만은 민간 기업의 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공무원 일자리 늘리고 공기업에 지금 현재 자회사 늘려가지고 공기업의 협력회사들을 자회사로 편입시킨 그 자체를 가지고 좋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 일어났다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인정합니까? 아니 근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아십니까? 그래서, 차이를? 자, 지금 그런 상태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위기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은 일자리를 국가 재정으로 정부가 만드는 걸로 큰 착오를 하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이 기업은 투자가 발생하고 소비가 촉진되면은 자연스럽게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그걸 한 50년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됐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도 분배 정책에만 집착하지 말고 일정 부분은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성장 정책과 함께 발전을 주도해야 알겠습니다.
저 이야기는 그거예요. 예. 혁신 성장 정책 하고 있잖아요. 예. 혁신 하고 있는데 성장은 무슨 아직 혁신 성장 뭐 열심히 하고 있다는데 제가 이제 아까 그 혁신 성장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말씀하시죠. 도소매 숙박업은 이제 굉장히 지금 많이 줄어드는데 이것은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다만 보건복지라든가 행정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또 일자리가 상당히 늘은 것도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일자리가 매년 10만 개에서 20만 개 정도가 늘어왔는데 이번에는 5천 가밖에 늘지 않아서 굉장히 이제 쇼크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쨌든지 저는 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민간의 중요성을 좀 더 인식을 하고 또 시장 친화적인 일자리 정책을 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거기에 감당이 못 되는 고용주들을 보전하기 위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3조를 만들었는데 지금 9월이 이제 다 되는데요. 예. 6월 말까지 3조 중에 약 9천억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예. 그 3조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집행이 되지 못했거든요. 아까 예.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3조마저도 쓰기로 했으면 시장에서 제대로 집행이 되고 쓸 수 있도록 미리 잘 디자인해서 예. 그것이 기능하고 그 다음에 그 3조가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어 가지고 결국은 정부 예산으로 그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보전해주는 예. 이것은 갈수록 줄여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작년 예산심사 때의 국회에서 의견이었는데 예. 지금 내년에도 다시 10.9%를 인상이 예고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지금 내년에도 다시 또 3조 원 예산을 또 편성을 지금 예. 해온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방식으로 좀 예.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예, 심 의원님의 말씀을 요 논점과 관련해서 듣고 네. 마저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그 민간이 해야죠. 예. 그거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고용의 질이 나쁘고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그 아들 딸들의 그 학력 수준이 제일 높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가 그렇게 공부 많이 가르쳐서 좋은 일자리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 나쁜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하는 구조개혁. 이거 정부가 해야 됩니다. 그 민간에게 맡겨서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일자리가 좀 고용이 다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이럴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 투입을 해서 일자리도 늘려야 되는 거예요. 예. 왜 그걸 안 된다고 하십니까? 민간만 일자리를 늘리고 정부는 뒷짐지고 있으라 이런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예, 저는 그리고 예, 제가 예,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요. 네. 예. 굉장히 전통적인 논쟁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 그래서 어떤 정책은 역사적으로 매우 훌륭한 것으로 증명된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어떤 경우에는 또 안 통하더라 하는 것도 있긴 있는데 결국은 정부가 정책을 택하는 것이고 그 택한 정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심판받는 것이기도 하죠. 네,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긴 아니, 한데 제가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하셨습니까?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짧게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소득주도 성장을 뭐 폐기하라 하셨는데 오늘은 그래도 상당히 완화해라. 속도 조절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심 대표님도 다행이라고 민주당 자꾸 생각하는데 편만 들지 말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 그러세요. 빨리 마무리 안 하시면 민주당을 예. 편드는 게 아니고 예, 문재인 미래 대통령도 잘못한 건 여당으로서의 잘못했다고 책임을 그래요.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일단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마음에 안 아니, 들었는데 잠깐만. 1분만 좀 아니, 잠깐만요. 보완했습니다. 여기 참 말하기 힘들어요 여기. 그러니까 제가 중간에 드리고 싶은 말씀. 질문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정의당도 속도 조절을 하고 그래, 좀 그렇게 해야죠. 뭐 천천히 하고 너무 세게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이 이야기하셔야죠. 달라요. 잠깐만요. 예. 생각이 어떻게 다르냐면은 우리가 펌프질을 할 때도요. 찔끔찔끔 물을 집어넣으면은 예. 이게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년 지속되온 경제 체제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격차도 완화하고 또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들어 보자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 정책을 하게 되면 피로도만 높아지고 그리고 정책 효과도 안 나고 알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궤도 수정을 강요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부가 이 소득주도 성장의 성과를 낼 만큼의 예.
아주 확실하고 과감한 그런 정책 패키지를 가지고 알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소득주도 성장이 1년 만에 성과가 날 것 같으면 뭐 어느 정부는 못했겠습니까? 예, 내년 예산 정부에서 마련한 걸 보면 지금 심상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내용은 여러분께서 어떻게 받아들이신지는 짤막하게 이따가 좀 듣도록 하고요. 오늘 나온 여러 가지 뭐 통계 자료도 있고 관련 자료들도 많이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가 열심히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일 팩트체크 시간에라도 오늘 토론에서 혹시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여기서 뭐 잡아주십시오. 예, 네. 그건 팩트체크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방청객 여러분들 4분 정도의 의견을 듣기로 하고 제가 토론에 들어왔는데 시간이 워낙 좀 바듯해서 2분만 들을까 했는데요. 계속 좀 뒤통수가 좀 땡기고 있습니다. 어렵게 와주신 분들이고 또 지금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다 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다른 2분의 말씀을 안 듣는 건 좀 결례인 것 같아서 한 분씩만 양쪽에서 짤막하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분? 예, 말씀하세요. 예, 마이크 갖다 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생 윤휘입니다. 예, 저는 올해 저희 청년 세대에서 많이 화제가 되었던 두 키워드로 저는 소확행과 비트코인 이 두 가지를 꼽고 싶은데요. 소확행과 비트코인. 네. 예,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렇게 얼핏 보면은 많은 1억 천금을 벌 수 있는 투기고 소확행은 일상 속 작은 행복이라서 모순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희망을 잃어버린 청년 세대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저희 청년 세대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회의적인 이유도 이 일자리 정책이 과연 내 삶을 바꿔줄까 이런 의문점이 많이 들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에 연연하기보다는 저희가 최저임금 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데 예. 주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양질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달라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예, 저는 입사 2년 차고 현재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영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29살 장태익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저는 하루는 주간, 하루는 야간 이렇게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는 4조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3조 2교대 근무를 했는데 그게 직원 건강에 심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지금은 조를 1개 늘려서 4개 조가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가 1개 늘어나면 그에 따라서 정원도 30% 정도 늘어나야 하는데 정원은 늘지를 않고 오히려 경영 효율화를 명목으로 예. 1000명 정도 감축을 하고 일부 역사에 대해서는 아예 무인 역사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부는 서울교통공사가 지방공기업이라는 이유로 인력 확충에 드는 비용을 서울시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 시민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 그 안전을 책임지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그 잘 찾아보면 이렇게 공공부문의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데도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실질적으로 배정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두운 부분을 더 살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써달라는 얘기로 결론을 짓겠습니다.